아로하. 파피 플레이타임에 등장하는 장난감 마미롱 레그는 장님거미와 키다리 아저씨를 뜻하는 단어인 데디롱 레그스에서 데디를 마미로 바꾸어 이름 붙여진 장난감입니다. 파피 플레이타임을 하며 기차역 포스터를 보면 플레이타임사의 공장이 가동되었을 시절에도 마미롱 레그는 움직일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매우 인기가 많았던 캐릭터였는지 대형 버전이 마미롱 레그가 만들어졌다는 것과 가족인 데디롱 레그, 베이비롱 레그가 있다는 설정도 가지고 있어요. 마미롱 레그의 능력은 바로 머리와 팔, 다리, 몸통을 본인의 마음대로 길게 늘릴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 능력은 오하이오 아트 컴퍼니에 출시했던 베티 스파게티 시리즈라는 장난감을 모티브로 삼아 만들어졌다고 예상되죠. 하지만 마미롱 레그는 실제 베티 스파게티보다 훨씬 더 긴 팔다리를 가지고 있고 몸을 베베 꼬을 수 있을 정도의 탄성을 가지고 있어요. 대신 팔다리가 너무 얇아서 두 발만으로는 서지 못해 네 발 모두 사용해 걸어 다닙니다. 그러나 얇은 팔다리와는 반대로 힘은 굉장히 강해서 사람 한 명이 마미롱 레그에게 잡히면 반으로 찢어버린다고 하죠. 마미롱 레그가 팔다리가 늘어난다는 사실은 파피 플레이타임 챕터 2가 출시되기 전 유출된 광고 영상에서부터 나왔는데 이 광고는 사실 미키마우스 장난감의 광고를 오마주해 만든 영상입니다. 이때 나오는 BGM은 한국에서는 거미가주를 타고 올라갑니다 라는 제목으로 유명한 이츠비치 스파이더를 만들게 한 독일 민요인 스파넨 랑어 한세를 사용했죠. 아마도 거미 장난감이라는 정체성에 잘 맞는 곡이기 때문에 이 곡을 사용한 것이라고 예상되네요. 마미롱 레그가 이렇게 늘어나는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이유는 몸속에 엘라스틱 플라스틱, 즉 늘어나는 플라스틱을 사용한 덕분인데요. 공식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길이는 무려 30m나 됩니다. 하피 플레이타임 시리즈의 시그니처 아이템인 그래팩도 사용할 때 팔이 쭉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팩을 만들 때 이 마미롱 레그의 구성 성분인 엘라스틱 플라스틱을 넣었거나 마미롱 레그를 참고해 만들었다는 썰도 있죠. 챕터 2에서 주로 등장하는 마미롱 레그는 챕터 1의 최종 보스였던 허기워기와는 반대로 파피처럼 사람말을 할 수 있어 소통이 가능한 장난감입니다. 거미라는 캐릭터 정체성답게 광고에서는 등장하지 않았던 거미줄을 이용해 파피를 제압하거나 길을 막거나 주인공을 죽이지 못했던 장난감들을 죽이고 거미줄로 매달아 놓기도 해요. 하지만 게임 내에서는 거미줄을 쏘는 장면은 나오지 않아서 어떻게 거미줄을 만들어 사용하는지는 나오지 않았죠. 마미롱 레그는 벽에 달라붙는 것도 가능해 플레이어 앞에서 천장에서 서서히 내려오는 모습도 보여주는데요. 손바닥에 벨크로나 접착 기능이 있어 벽에 붙을 수 있다고 예상되지만 마미롱 레그에 관련된 광고, 캐릭터 소개에 모두 손바닥에 관련된 내용은 들어가 있지 않아서 어떻게 벽을 탈 수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사실 마미롱 레그는 직원들을 적대적으로 대하던 과거에도 실험체들에게는 매우 따뜻하게 대하며 모성애를 표출하면서 보호하려고 하던 착한 장난감이었어요. 그래서 파피 플레이타임 챕터 2의 트레일러를 보면 파피가 Mommy doesn't like guests 라고 말했는데 이때 말한 마미가 마미롱 레그를 뜻하는 것이라는 썰과 엄마 같은 모습을 보여주던 마미롱 레그를 마미라고 부른 것이라는 썰이 있었죠. 하지만 파피 플레이타임 챕터 2에 등장하는 마미롱 레그를 보면 이런 친절한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고 그저 플레이어를 사냥하려는 모습만 보여줘. 마미롱 레그가 이 보고서처럼 실제로 착했던 캐릭터라면 왜 이렇게 변해버렸다는 의문을 가지고 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마미롱 레그가 유독 플레이어에게 공격적인 이유는 바로 주인공이 회사원이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파피 플레이타임 챕터 3에서 딜라이트 선생님의 한 말 때문에 주인공이 플레이타임사에서 일했던 직원이라는 것이 밝혀지고 나서는 실험체들에게 매우 따뜻하게 대하지만 직원들은 대단히 적대했었기에 직원이었던 주인공을 알아보고 공격적으로 대한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마미롱 레그는 처음 등장하자마자 새 놀이 친구라니 정말 오랜만이야 라고 말하는데 그 후 스테이지가 고장나는 걸 보고 실망하는 걸로 봐서는 많은 사람들을 본인의 게임에 들어오게 해놓고 죽이려고 했던 것으로 추정되죠. 마미롱 레그의 말버릇은 본인의 3인칭화에서 말해 마미가 듣기로는 파피 양이 마미는 좀 더 오래 게임하길 바랬는데 등으로 다른 사람이 본인을 자칭하는 듯이 말하는 게 특징입니다. 플레이타임사에서 만든 장난감들은 원래 모두 인간이었다는 썰이 있는데요. 마미롱 레그도 보고서에 계속 마리페인이라는 한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 인물은 이름 외에 아무 정보도 등장하지 않아 이 사람이 정말 마미롱 레그가 되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챕터 3에 등장한 캣넵이 원래 시어도 그랜벨이라는 사람이었다는 점 때문에 플레이타임사의 장난감들은 원래 모두 사람이라는 가설을 믿는 사람이 많아져 마미롱 레그도 원래 마리페인이라고 추정되죠. 만약 이 가설이 맞다면 직원들을 싫어하는 이유도 본인이 생체 실험체로 만들어서 원래 모습과는 너무 다른 현재 모습을 만든 장본인들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마미롱 레그는 엄마 이미지라는 점과 거미를 모티브로 하는 캐릭터라는 점, 3명의 하수인을 부리면서 3개의 게임을 한다는 점 때문에 코렐라인, 비밀의 문에 나오는 배당과 비슷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름과 여러 다발의 촉수가 나온 듯한 모습이 닮아서 레인월드에 나오는 거대한 생물체인 데디롱 레그와도 닮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분홍색 캐릭터라는 점과 팔다리가 자유롭게 늘어난다는 공통점을 가진 스티븐 유니버스에 등장하는 캐릭터 스피넬과 비슷하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실 파피 플레이타임 챕터 2에는 총 2명의 마미롱 레그가 등장합니다. 하지만 이 마미롱 레그는 몸이 등장하지 않고 그저 손만 등장해 실제 게임만 한 플레이어에겐 보이지 않아요. 이 마미롱 레그는 그래팩을 낚아채거나 기차 코드 힌트를 줄 때 등장하는데 유저들이 맵을 뜯어본 결과 모델링을 매우 단순하게 해놓고 손만 길게 늘려서 이런 행동들을 수행했다고 나옵니다. 마미롱 레그는 챕터 2 마지막에 주인공과 추격전을 벌이는데 이때 마미롱 레그의 뒤에 가면 갑자기 자기 혼자 파쇄기에 손을 넣더니
주인공이 화재기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버그를 볼 수 있어요. 만약 이 버그를 사용하고 나서 나중에 방에 들어가 레버를 당기면 다른 마미 하나가 더 나타나며 마미롱 레그 2개가 모두 파쇄기에 빨려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미롱 레그는 파피 플레이타임 챕터 2에 등장하면서 그래픽을 뜯어버리고 파피를 데려가는 모습으로 등장하며 본인과의 모든 게임에서 이기면 파피와 기차 코드를 준다고 하며 주인공을 움직이려고 하는데요. 이후 처음으로 등장하는 게임인 뮤지컬 사이먼은 사실 사이먼이라는 이름으로 밀턴 브래들리라는 회사에서 1978년에 나온 장난감입니다. 첫 게임은 번조 버니가 끝까지 내려오기 전까지 색과 문자, 모형을 모두 맞추는 기억력 게임인데 이 게임은 클리어하는 대신 주변의 주의 버튼을 모두 누르면 되는 게임이에요. 이 플레이 방식 때문에 게임 장치는 고장나 버릴 때 마미롱 레그는 게임 장치가 고장나 재미없다고 툴툴거리죠. 이후 주인공이 환풍구를 지나며 마미롱 레그의 괴성과 번조 버니의 비명을 들을 수 있는데요. 나중에 주인공을 죽이지 못한 번조 버니를 죽인 뒤 시체를 천장에 걸어둔 걸 볼 수 있습니다. 마미롱 레그의 두 번째 게임이 워기 잡기는 일본 토고사에서 만든 두더지 퇴치라는 게임을 미국 크리에이티브 엔지니어링사에서 표절해 만든 와카몰이라는 게임을 모티브로 만든 게임인데요. 그래서 이 게임을 모티브로 했다는 뜻에서 원게임의 와카몰이라는 이름을 와카워기로 바꾸어둔 걸 볼 수 있습니다. 마미롱 레그가 만든 세 번째 게임은 바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인데요. 이 게임을 스태츄스라고 만들어둔 이유는 술래가 뒤돌아볼 때 멈추는 모습이 석상 같아서 석상을 뜻하는 스태츄스라고 만들어 두었죠. 물론 원래 미국에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부르는 명칭대로 레드 라이트, 블루 라이트, 빨간불, 파란불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이후에는 마미롱 레그가 분노하며 숨바꼭질을 하자고 하며 마미의 시야에서 벗어난 뒤에는 특정 포인트에 가게 되면 그때그때 추격전을 벌이는 형식으로 게임이 진행됩니다. 최종 추격전에서 너무 빨리 추격한 마미롱 레그는 손을 짚게 되는데 그곳이 하필 파쇄기라 먼저 왼손을 빼내다가 왼손을 뽑혀버리고 오른손마저 빨려 들어가 결국은 몸이 모두 박살나며 죽고 말죠. 하지만 이때 레버를 빨리 내려버리지 않는다면 그대로 다시 빠져나와 주인공을 죽이기 때문에 꼭 레버를 내려야만 처치할 수 있어요. 마미롱 레그는 죽으면서 머리와 상반신, 오른쪽 팔은 아직 멀쩡한 상태로 남아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이걸 부품으로 활용할 생각인 프로토타입이 나중에 손만 나타나 시체를 가져가는 것 또한 볼 수 있습니다. 마미롱 레그가 죽기 전에는 절규하는 표정을 짓고 있지만 죽고 나서는 웃고 있는 표정인데요. 이건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인형이라는 설정 때문에 웃는 얼굴이 기본이어서 이렇다고 보이죠. 하지만 확장된 동공과 길어진 손가락은 줄어들지 않고 마미롱 레그가 죽은 시점 그대로 늘어난 상태로 시체에 남아있는 것 또한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마미롱 레그를 보스로 알고 있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바로 파피 플레이타임 챕터 2를 스피드런으로 클리어하는 유튜버들이 마지막 과정을 스킵하고 그냥 게임을 클리어해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미롱 레그는 현재까지 등장한 파피 플레이타임 시리즈 최종 보스들 중 유일하게 죽이지 않고 클리어가 가능한 보스인데요. 챕터 2를 클리어하려면 기차에 3개의 코드를 넣어 기차를 출발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마미롱 레그의 이 힌트들을 받지 않고 그냥 수많은 코드들을 넣어서 마친 뒤 그대로 챕터 2를 클리어하는 것도 가능한 거죠. 하지만 이렇게 하더라도 풀어주지 않았기에 마미롱 레그에게 잡혀있어야 할 파피가 멀쩡하게 말을 걸어오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어 정식 스토리로 편입될 수는 없습니다. 마미롱 레그의 성우는 무시무시 월의 릴라, 해즈빈 호텔의 찰리, 메이플스토리 M에서 시아 아스텔 역을 맡은 엘시 러브록 성우가 맡고 있어요. 오늘은 파피 플레이타임의 장난감 마미롱 레그에 대한 50가지 TMI를 정리해보았습니다. 다들 재미있게 보셨나요? 혹시 TMI 중간에 잘못된 내용이나 제가 찾지 못한 내용들을 알고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포비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모두 포바!